내가 당신 명의로 해준 건물이랑 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 뜬금없이 진석이 성희에게 돈 관리에 대해 묻습니다. 이는 성희에 대한 의심을 키워가던 진석의 의미심장한 질문이었는데요. 한번 드러난 의심은 마침내 수십 년간 숨겨온 진실을 파헤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알면서 25년을 나를 속였어? 25년. 25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오늘은 박진석이 고성희의 비밀을 알게 된 상황과 각서를 쓰고 집에서 쫓겨나게 된 성희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박진석은 차를 타고 회사로 향하던 중이었다.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춰 섰을 때 익숙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저기 아내가 자주 가는 건물 아닌가? 그때 건물 앞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여자가 보였다. 고성이었다. 여보. 진석은 반가운 마음에 차를 세우려 했다. 그런데 성희와 함께 있는 남자를 보고 더욱 놀랐다. 우진이? 미국에 있어야 할 아들이 서울에 있다니. 진석은 기쁜 마음에 차 문을 열려다 멈칫했다. 성희의 표정이 이상했다. 평소에 보지 못한 얼굴이었다. 화가 난 표정, 아니 격분한 표정이었다. 성희는 우진에게 뭔가 소리치고 있었다. 진석은 차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성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어디야? 성희는 잠시 당황한 듯 주춤하더니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 백화점에 왔어. 영나 옷 좀 사러. 그래. 그럼 나중에 봐. 전화를 끊은 진석의 얼굴이 굳었다. 거짓말이었다. 성희는 분명 백화점이 아니라 저 건물 앞에 있었다. 그리고 우진이와 함께. 왜 거짓말을 하지? 진석은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다. 마음이 불편했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에서 영나가 책을 읽고 있었다. 영나야. 네, 아빠. 오빠 우진이 소식 들었어? 영나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오빠가 간이식 수술을 받은 걸 알고 있었지만 아빠에게는 비밀이었다. 아니요. 오빤 미국에 있잖아요. 연락도 잘 안 돼요. 그래. 엄마한테는 연락 안 한다던데?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영나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다. 진석은 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분명 뭔가 있어. 저녁 무렵 성희가 집에 들어왔다. 손에는 쇼핑백도 없었다. 어서 와요, 여보. 백화점 갔다 왔어? 근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안 샀어요. 그래요? 진석이 무심한 듯 물었다. 우진이는 유학생활 잘하고 있나요? 네, 잘 지내고 있대요. 요즘 공부에 푹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성희는 거침없이 거짓말을 했다. 진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행이네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다음 날 진석은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 네, 회장님. 사모님 일정 좀 파악해봐요. 조용히. 알겠습니다. 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며 고개를 숙였다. 며칠 뒤부터 이상한 보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사모님께서 병원에 자주 가시는 것 같습니다. 병원? 어디가 아프신가? 아니, 환자를 만나러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우진 도련님께서 최근 간이식 수술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진석의 손이 멈췄다. 뭐라고? 병원 기록을 확인해 보니 한 달 전쯤 수술을 받으셨더군요. 기증자는 아직 확인 중입니다. 진석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들이 수술을 받았는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지? 처음엔 나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숨긴 줄 알았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드러났다. 성희의 행적이 수상했다. 병원, 낯선 건물, 그리고 계속되는 거짓말. 계속 조사하세요. 모든 걸 알아내야겠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진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아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진석은 평소처럼 성의를 대했다. 여보, 오늘 저녁 맛있네요. 그래요? 당신 좋아하는 걸로 준비했어요. 두 사람은 평온하게 식사를 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진석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곧 무서운 진실을 드러낼 것이었다. 식탁 아래에서 진석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거요, 당신은? 진석은 성희를 바라보며 속으로 물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모든 진실을 밝혀낸 후 그때 물어볼 것이었다. 진석은 무섭도록 평온한 얼굴로 와인 잔을 들어 올렸다. 건배할까요, 여보? 네, 좋아요. 두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식당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다. 일주일 후 진석은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회장님, 영나 따님께서 어제 병원에 다녀오셨습니다. 병원? 네, 우진 도련님 병실에 계셨습니다. 1시간 정도 머물다 나오셨고요. 진석의 턱에 힘이 들어갔다. 그래, 알았네. 전화를 끊은 진석은 주먹을 꽉 쥐었다. 영나도 알고 있었다. 아들이 수술을 받았다는 걸, 그리고 그걸 아버지에게 숨기고 있었다는 걸. 다들 나만 바보로 만들고 있었군. 진석은 그날 일찍 퇴근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진석은 영나를 불렀다. 영나야, 아빠 서재로 와봐. 네, 아빠. 영나가 서재로 들어오자 진석은 문을 닫았다. 앉아. 네. 영나는 불안한 얼굴로 의자에 앉았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어제 어디 갔었니? 영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병원 갔었지? 우진이 만나러. 아빠, 어떡해. 내가 다 안다. 진석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깔렸다. 오빠가 수술 받았다며? 간이식 수술. 그것도 1달 전에. 죄송해요, 아빠. 왜 말 안 했어? 진석이 책상을 탁 쳤다. 내 오빠가 그렇게 큰 수술을 받았는데 아빠한테는 왜 말 안 했냐고. 영나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말하지 말래요. 아빠 걱정하실까봐. 걱정하실까봐? 진석이 비웃었다. 내 아들이 생사를 오가는 수술을 받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게 말이 되나? 죄송해요, 아빠.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가 절대 말하지 말래요. 진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화를 가라앉히려 애썼다. 영나야,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그동안 다 알면서 말 안 한 거지? 네, 죄송해요. 또 아는 게 있어? 엄마에 대해서. 영나가 고개를 들었다. 의아한 표정이었다. 엄마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없어? 우진이 수술 말고 다른 거? 아니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오빠 수술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영나의 눈빛은 진실했다. 진석은 딸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래, 알았어, 나가봐. 아빠, 죄송해요. 영나가 눈물을 훔치며 서재를 나갔다. 진석은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영나도 모르는 뭔가가 있어. 분명히. 진석은 다시 비서에게 연락했다. 계속 조사하게. 더 파고들어야 해. 며칠이 지나고 점점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성희가 만난 사람들, 돈의 흐름, 그리고 25년 전의 비밀까지. 보고를 받을 때마다 진석은 분노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집에서는 무섭도록 평온한 얼굴로 성희를 대했다. 여보, 차 한잔 할까? 그래.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던 진석이 불쑥 물었다. 당신, 내가 당신 명의로 해준 건물이랑 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 성희의 손이 살짝 떨렸다.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게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 잘 관리하고 있나 해서. 당연히 잘 관리하고 있지. 걱정 마.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성희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애쓰며 대답했다. 단체에 기부도 하고 미술품도 몇 점 샀어. 그리고 재단 운영하는 데도 썼고. 재단? 응. 불우한 아이들 돕는 재단이야. 당신도 알잖아. 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 재단 운영 그만둬. 뭐? 왜? 기업 세무조사가 들어올 것 같아. 진석이 차분하게 말했다. 요즘 국세청에서 상류층들 세금 관리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대. 그러니까 당신도 그동안 돈 어떻게 썼는지 자료 정리 좀 해놔. 성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료? 그게 모든 지출 내역을 다? 당연하지. 몇 푼이든 다 정리해야 해. 안 그러면 탈세 의혹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왜? 문제라도 있어? 아니, 아니야 없어. 하지만 성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럼 다음 주까지 자료 정리해놔. 내가 회계사랑 같이 확인할게. 알겠어. 진석은 여유롭게 차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저 올라간다 피곤하네. 응, 여보. 진석이 계단을 올라가자 성희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왜 갑자기 자료를 정리하래? 세무조사? 설마 뭔가 눈치챈 건 아니겠지? 성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재벌 사모들한테 잘 보이려고 쓴 돈들, 사치품 구입, 그리고 무엇보다 은호한테 준 10억, 우진이 간이식 수술비, 모든 게 드러날 것 같았다. 성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떡하지 어떡해. 애가 타는 성희였다. 2층 침실에서 진석은 창밖을 내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이제 슬슬 조여들 때가 됐군 당신.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2주 후 진석의 서재.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조사보고서였다. 25년 전의 진실부터 최근의 모든 일까지 고성희의 비밀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진석은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읽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손이 떨렸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다. 쌍둥이 딸을 버렸다고? 진석은 서류를 탁 덮고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똑똑. 서재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성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우아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왜 불렀어? 자료 정리는 거의 다 됐어. 내일 회계사한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진석은 대답 없이 책상 위에 서류를 성희 쪽으로 밀었다. 이게 뭐야? 성희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다. 이건 끝까지 봐 천천히. 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25년 전 병원 기록, 보육원, 은호와의 만남, 10억 송금 내역, 간이식 수술 기록. 모든 것이 낱낱이 적혀 있었다. 여보, 이건 당신이 자식 버린 여자였어? 진석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깔렸다. 성희는 서류를 떨어뜨리고 진석을 바라봤다. 아니야, 여보,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 진석이 비웃었다. 증거가 다 여기 있는데 무슨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제발. 내가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알면서 25년을 나를 속였어? 진석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25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우진이 간이식 수술 필요하니까 버린 애한테 간을 떼어달라고 연락했어? 진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것도 10억을 주고 내 돈으로? 성희는 무릎이 꺾였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야, 여보. 나는 버린 게 아니야. 잃어버린 거였어. 잃어버렸다고? 쌍둥이를 키우고 있었어. 시장에 애들 데리고 갔다가 성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이 너무 많았어.
정신없이 물건 보다가 애 하나를 놓쳤어. 다시 찾아보려 했는데 이미 사라진 거야. 그럼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 할 수 없었어. 성희가 흐느꼈다. 그게 말이 돼? 처음에는 본의 아니게 딸 은호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 말을 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 그래서 25년을 숨긴 거야? 말을 할 수 없었을 뿐이야. 항상 마음이 무거웠어. 매일매일 그 아이 생각을 했어. 거짓말하지 마. 진석이 소리쳤다. 아직도 나한테 거짓말을 해? 내가 다 알아봤는데? 성희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간이식이 필요하자 단숨에 찾아낸 아이를 25년 동안 모른 척한 거 아니야? 진석이 차갑게 말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잖아. 한 번도. 아니야. 시장에서 애를 잃어버렸다고? 그럼 미아 신고라도 했어야지. 경찰에 신고하고 찾아야지. 근데 당신은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았잖아. 딸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신경 안 썼고. 진석은 서류를 집어 던졌다. 종이들이 공중에 흩날렸다. 당신은 애초에 딸을 버릴 작정이었던 거야. 아들만 필요했던 거지. 그게 아니야, 여보. 내 돈이 탐났어? 진석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재벌 사모님 행세하고 싶었어? 그래서 딸을 버리고 아들만 데려온 거야? 아니야. 정말 아니야. 저급한 여자야. 진석이 성희를 내려다봤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이렇게 저급한 사람이었다니. 성희는 진석의 바지를 붙잡았다. 여보,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여보, 나가라고. 진석이 성희의 손을 뿌리쳤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여보, 제발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애들? 진석이 비웃었다. 당신이 애들을 생각했으면 이런 짓을 했겠어? 우진이한테 거짓말하고 은호는 버리고. 진석은 서재 문을 활짝 열었다. 김비서. 네, 회장님. 사모님 짐 싸드려. 오늘 당장 나가실 거야. 네, 회장님. 못 들었어? 당장. 성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안 돼, 여보 제발. 하지만 진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재를 나갔다. 그의 등이 떨리고 있었다. 복도에 홀로 선 진석은 벽에 손을 짚었다. 깊은 한숨이 나왔다. 25년을 거짓말 속에서 살았다니.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너진 믿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아래층에서 성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진석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진석의 서재. 고성희는 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진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25년 동안 같이 산 걸 생각해서 위자료 청구는 안 할게. 깨끗이 갈라서자. 여보, 한시도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 진석이 성희를 내려다봤다. 이혼 서류 준비해놨어. 도장만 찍으면 돼. 안 돼, 여보. 성희가 진석의 바지를 붙잡았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 진석이 비웃었다. 25년이 기회가 아니었어? 25년 동안 진실을 말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정말 잘못했어. 성희가 울부짖었다. 그러니까 성재랑 영남한. 애들 결혼만 시키고 도장 찍을게. 응? 진석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이혼해도 애들 결혼에는 지장 없어. 아니야. 성희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대로 이혼하면 아이들 좋은 혼처는 다 놓쳐. 소문나면 어떡해? 엄마가 애를 버렸다는 게. 알려지면 성재도 영나도. 그건 당신이 생각했어야지. 제발 여보. 성희가 진석의 발을 붙잡았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참아줘. 내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데.
진석은 성희를 물끄러미 내려다봤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입을 열었다. 성재는 한번 결혼했으니 몰라도. 진석이 천천히 말했다. 영나 결혼만 시키고 도장 찍는다? 그래. 성희의 눈이 반짝였다. 영나만 시집 보내면 바로 도장 찍을게. 약속해. 확실히 하자. 진석이 책상 서랍을 열어 종이와 펜을 꺼냈다. 각서 써. 각서? 당신 말대로 영나 결혼하면 이혼하겠다는. 각서 써. 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뭐라고 쓸까? 진석이 차갑게 말했다. 이렇게 써. 나 고성희는 25년 결혼 생활 내내 박진석을 기만하였다. 성희의 손이 멈췄다. 여보, 빨리 안 써? 싫으면 지금 당장 이혼해. 성희는 눈물을 흘리며 펜을 움직였다. 떨리는 글씨로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다. 나 고성희는 25년 결혼 생활 내내 박진석을 기만하였다. 이혼과 동시에 집에서 단 한 푼의 재산도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여보, 이건 너무. 써. 진석이 소리쳤다. 성희는 흐느끼며 계속 적었다. 영나가 결혼하는 대로 박진석과 이혼할 것이며 이후 어떤 식의 접촉도 하지 않겠다. 성희의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이 집을 나가 따로 생활할 것을 맹세한다. 쓰고 도장 찍어. 지금 당장 나가라는 거야? 당연하지. 당신이랑 같은 지붕 아래서 하루도 더 못 살아. 성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지금 이혼하는 것보다는 나았다. 지금부터 이 집을 나가 따로 생활할 것을 맹세한다. 성희는 마지막으로 날짜를 적고 자신의 이름을 썼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다. 진석은 각서를 집어들고 찬찬히 읽었다. 그리고 서랍에 넣어 잠갔다. 짐 싸 오늘 중으로 나가. 알았어. 성희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아, 그리고 진석이 덧붙였다. 애들한테는 내가 말할게. 당신은 입 다물고 있어. 성희는 서재를 나왔다. 복도를 걷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 오후 고성희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다. 운전기사가 차에 짐을 실었다. 성희는 차에 오르기 전 돌아서서 큰 저택을 바라봤다. 25년을 살았던 집이었다. 두고 봐 성희의 눈빛이 변했다. 눈물은 이미 마른 상태였다. 지금은 이렇게 물러나지만 내가 곧 다시 들어올 거야.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25년을 여기서 산 건데 이렇게 쫓겨날 순 없어. 성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영나 결혼시키고 이혼? 웃기는 소리. 영나 결혼은 최대한 늦출 거야. 그 사이에 당신 마음을 돌려놓을 거야. 성희는 차에 올랐다. 뒷좌석에 앉아 다시 한번 저택을 바라봤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아 절대로. 차가 출발했다. 하지만 성희의 눈빛은 전혀 죽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를 결심한 듯 단단하고 냉정했다. 저택의 창문 너머로 진석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끝까지 반성이 없군. 진석은 커튼을 쳤다. 그리고 다시는 그 방향을 보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진석에게 모든 진실을 들켜버려 놓고도 기죽지 않는 고성희. 그녀는 쫓겨나면서도 다시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는데요. 그녀는 영원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화려한 날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